제 딸의 예비 신랑을 만났던 날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진실을 알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한도연입니다. 40년간 기관사로 일했어요.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를 운전하는 게 제 인생이었죠.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외동딸 소연만이 제 삶의 전부였어요. 하지만 딸과는 오랫동안 소원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너무 엄격했던 탓일까요? 아니면 서로 성격이 안 맞았던 걸까요? 소연은 광고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저와는 거의 연락하지 않았죠.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소연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죠. 응, 소연아. 오랜만이다. 마음이 설렜어요. 왜 갑자기 전화를 했을까? 아버지, 저 결혼해요. 깜짝 놀랐어요. 결혼이라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소식이었거든요. 결혼? 정말이야? 네, 다음 달에 결혼식을 올려요. 기뻤어요. 드디어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거구나.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니?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예비 신랑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 하는 분이야? 건축 관련 일 해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나이는? 41살이에요. 딸보다 2살 많았네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곧 시간 내서 연락드릴게요. 그래, 빨리 보고 싶다. 하지만 소연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럼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소연아. 이미 전화가 끊어져 있었어요. 기쁜 마음도 잠시 뭔가 이상했어요. 결혼한다는 딸이 왜 이렇게 말을 아낄까? 보통 결혼 소식을 전할 때는 신랑에 대해 자랑하기 마련인데 소연은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소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해 볼까 했지만 망설여졌어요. 딸이 연락하겠다고 했으니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왜 예비 신랑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을까? 혹시 제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직업이 불안정한가? 아니면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나? 온갖 추측을 해봤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소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소연아, 아빠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예비 신랑 언제 소개해 줄 거니? 조만간에요. 시간 맞춰서 연락드릴게요. 또 미루는 대답이었어요. 소연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걱정하지 마. 네, 알겠어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무언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말을 아낄까? 그때는 몰랐어요. 곧 알게 될 놀라운 진실을 말이에요. 딸의 예비 신랑이 제 과거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거든요.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을 보게 될 줄도 모른 채 말이에요. 며칠 후 놀라운 우연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동네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날 오후였어요. 동네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고 있었죠. 이발사 김 사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지. 별일 없어. 아, 그런데 한 선생님 딸 소연 씨 말이에요. 갑자기 딸 이야기가 나와서 놀랐어요. 소연이를 어떻게 알아? 제 단골 손님 중에 소연 씨 친구분이 계세요. 그래? 그분이 그러는데 소연 씨 약혼자가 요즘 근처 카페에서 자주 보인다더군요. 순간 귀가 번쩍 트였어요. 어느 카페? 역 앞에 있는 그 카페요. 블루문인가 뭐 그런 이름이었나? 그 카페는 저도 아는 곳이었어요. 가끔 커피 마시러 갔었거든요. 정말이야? 네, 혼자서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드디어 딸의 예비 신랑을 볼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이발을 마치고 바로 그 카페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딸이 왜 그렇게 말을 아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해서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 크지 않은 곳이었죠. 손님이 몇 명 없어서 한눈에 들어왔어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나이는 40 초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앞에 두고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죠. 저 사람일까? 확신은 없었지만 나이대가 맞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그 남자를 관찰했어요. 반듯해 보였어요. 옷차림도 깔끔하고 행동도 점잖았죠. 하지만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을 떠올려 봤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죠. 순간 남자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딸의 예비 신랑이구나. 왜냐하면 제가 소연의 아버지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용기를 내서 그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정민우 씨인가요?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소연이 아버지 한도연입니다. 아, 아버님. 민우가 급하게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민우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앉으세요. 우연히 이렇게 만나네요. 네, 정말 우연이네요. 하지만 민우의 표정이 편하지 않아 보였어요. 무슨 일로 이 근처에 오셨나요? 아, 일 때문에 자주 와요. 근처에 현장이 있어서. 건축사무소 소장이라고 했으니 현장 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한테 들었어요. 건축 일 하신다고. 네, 작은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특히 말투나 표정에서 과거 누군가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 소연이와 사귀었나요? 1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소연이가 한 번도 얘기 안 했던데요. 아,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민우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꾸 제 시선을 피하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민우는 공손했지만
묘하게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버님, 오늘은 제가 식사 대접해도 될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커피만 마셔도 돼요. 아니에요. 소연이 아버님을 만났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죠. 정중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그럼 고맙겠네요. 근처 한식당으로 가서 함께 앉았어요. 뭐 드시겠어요? 김치찌개 시켜요. 저도 같은 걸로 할게요. 주문을 마치고 마주 앉았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민우가 계속 눈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소연이와는 어떻게 만났나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소연이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네, 좋은 분이에요. 간단한 대답뿐이었어요. 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죠. 음식이 나왔을 때 더욱 이상한 걸 느꼈어요. 민우가 젓가락질하는 모습이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거든요. 왼손을 살짝 받치고 밥을 먹는 습관, 국물을 먼저 한 숟가락 뜨는 버릇. 어디서 본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디 출신이세요? 부산이에요. 부산이요? 저도 젊을 때 부산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순간 민우의 손이 멈췄어요. 아, 그래요? 네, 기관사로 부산 구간을 맡았었거든요. 언제쯤이었나요? 한 20년 전쯤? 민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뭔가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때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제가 물어보자 민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별일 없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래전 일이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혼자시네요.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가족 얘기를 할 때마다 민우가 불편해했어요. 특히 아버지 얘기가 나올 때는 더욱 그랬죠. 문득 과거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년 전 부산에서 일할 때 동료 기관사가 한 명 있었어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분의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버님 성함 말이에요. 정재호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재호. 분명히 제가 아는 그 동료의 이름이었어요. 혹시 기관사였나요? 민우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재호 기관사. 저와 함께 일했던 분이에요.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아버님이. 네, 저는 한도연입니다. 민우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낯익은 얼굴이라고 생각했는지, 왜 자꾸 시선을 피했는지. 민우는 제가 잘 알던 동료 정재호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집안은 정재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빚에 쫓겨 흩어졌었어요. 그래서 민우가 이렇게 저를 피하고 있었던 거구나. 민우야. 아버님. 둘 다 할 말을 잃었어요. 과거가 현재와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정재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식당을 나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재호. 정말 좋은 동료였는데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죠. 그 후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 집안. 빚에 쫓기다 결국 흩어졌는데 당시 정재호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큰 빚을 졌었어요. 본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이 모든 걸 떠안게 된 거죠. 아내는 빚을 갚기 위해 고생했고 아들 민우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고 들었어요. 그런 민우가 지금 제 딸과 결혼한다고 아버지로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딸이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민우가 자신의 과거를 소연에게 다 말했을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오늘 저를 보고 그렇게 당황했던 걸 보면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민우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정재호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 일들이 소연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니까요. 가족사, 경제적 문제,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소연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딸의 행복을 원하지만 동시에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소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민우 오빠와 함께 뵙고 싶어요. 그래, 좋다. 함께 저녁 먹어요. 드디어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어떻게 나올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까? 아니면 계속 숨길 작정일까? 주말이 되어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소연과 민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소연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소연아,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민우도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하지만 여전히 어색해 보였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바쁘게 지냈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소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소연아, 민우 씨 가족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니? 갑자기 묻자 소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이요?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다른 건? 다른 건 뭐요? 역시 자세히 모르고 있었어요. 민우가 제 눈을 피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게 있었어요. 민우 씨, 소연이에게 당신 아버지 얘기했나요? 아버지. 소연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냥 궁금해서. 민우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분명히 숨기고 있는 게 있다고. 아버지로서 보호 본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제 딸이 모르는 진실 속에서 결혼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직접 소연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일이었고, 민우에게 털어놓으라고 하기에는 제가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은 어색하게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 며칠 후 민우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그 편지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우가 서 있었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민우야. 웬일이니? 잠깐 뵙고 싶어서 왔어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와 앉은 민우의 모습이 어딘가 결심한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님께 드릴 게 있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편지 한 장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죠. 이게 뭐니? 이건 아버님이 예전에 제 아버지께 써주신 격려 편지입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쓴 편지? 네, 맞아요. 민우가 편지를 제 앞에 놓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분명히 제 글씨였어요. 20년 전 제가 쓴 글씨 말이에요. 재호야, 요즘 힘들다고 했지? 나도 그런 적 있어. 살다 보면 기관차도 멈출 때가 있다. 하지만 선로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다. 다시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재호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할 때 제가 써준 편지였어요. 그때 정재호는 빚 때문에 정말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저는 그걸 평생 지니고 살았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주셨어요. 그래서 보관하고 있었구나. 네, 힘들 때마다 읽었어요. 편지를 보니 과거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정재호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아버님, 사실 제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요. 뭔데? 저희 집안 사정을 소연 씨에게 다 말하지 못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싶었어요. 왜? 창피했어요.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도, 저희 가족이 흩어진 것도. 민우의 목소리에 아픔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숨기고 살았어요. 민우야.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소연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거예요. 민우의 눈에 결심이 보였어요. 정말이야? 네, 아버님이 쓰신 이 편지를 다시 읽고 용기가 났어요. 어떤 용기? 선로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쓴 글이 이렇게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이제 다시 출발하고 싶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민우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어서. 괜찮다. 이해해. 그리고 감사합니다. 뭘? 이 편지 때문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무심코 쓴 편지가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 줄은 몰랐거든요. 민우야,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네, 알고 있어요. 너도 아버지를 닮았구나. 고맙습니다. 소연이에게 언제 말할 거니? 내일 만나서 다 얘기할 거예요. 용기 있는 결정이야. 아버님이 주신 용기예요. 그날 민우가 돌아간 후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20년 전에 쓴 제 글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정재호의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한다니. 정말 신기한 인연이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 같았어요. 민우가 용기를 내서 소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 테니까요. 과연 소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됐어요. 하지만 민우의 진실한 마음을 본 이상 더 이상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오히려 응원해주고 싶었거든요. 정재호의 아들답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니까요. 민우가 소연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다음 날, 둘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소연의 표정에서 많은 걸 알 수 있었어요. 오후 늦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소연과 민우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아버지. 소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한 느낌이었죠. 들어와. 둘 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어요. 거실에 앉은 소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민우 오빠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래?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지도 알겠어요. 소연이 민우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와 민우 오빠 아버지의 인연도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니? 놀랐어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소연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어제 소연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래, 잘했어. 제 가족사, 경제적 어려움, 모든 것을 다 말했어요. 민우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버님, 사실 저는 늘 숨기고만 살았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것, 어머니가 그 빚을 갚기 위해 고생하신 것, 힘들었겠구나. 저도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일하면서 공부해야 했거든요. 민우의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 과거를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이해해. 특히 소연 씨처럼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에게는 더더욱. 소연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소연아, 오빠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요. 소연의 말에 민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소연 씨에게도 차마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결정이야. 아버님께서 예전에 쓰신 편지 말씀이 맞아요. 어떤 말? 선로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라는 말씀.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이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리고 소연 씨만이 아니라 아버님께도 진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민우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민우야, 내 아버지 정재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네, 알고 있어요. 비록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 사람만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없었어. 저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너도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정말요? 그래, 오늘 용기 내서 진실을 말한 것만 봐도 알겠어. 소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희 결혼 축복해 주세요. 그럼 축복해 줄게. 정말요? 응. 민우는 좋은 사람이야. 민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제 숨길 것도 없으니까 편하게 지내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했어요. 처음으로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으니까 모든 게 자연스러웠죠. 민우가 자신의 건축사무소 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작지만 알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재호의 아들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란 거죠. 이제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제 딸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어서 기뻤거든요. 결혼식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날 소연과 민우 모두 제게 특별한 말을 전했어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습니다. 결혼식장은 작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저는 신부 아버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소연을 보는 순간 감동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소연아, 정말 예쁘다. 고마워요, 아버지. 행복하니?
네, 정말 행복해요. 소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아버지. 왜? 사실 그동안 아버지께 죄송했어요. 뭐가? 너무 멀리 지낸 것 같아서. 소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괜찮다. 이해해.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 네, 민우 오빠도 아버지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 아버지가 써주신 편지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편지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어요. 민우가 그 편지로 많은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 네, 정말 감사해요.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민우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니 정재호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이제 소연이 입장할 차례였어요. 제가 소연의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어요.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천천히 걸어가는데 감동이 밀려왔어요. 제 딸이 이렇게 성장해서 결혼을 하다니. 단상 앞에서 소연을 민우에게 인계했어요. 잘 부탁해. 네,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약속이었어요. 결혼 서약이 시작됐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약속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서약이었어요.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소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특히 아버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죠? 소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겠어요? 제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소연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이번에는 민우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소연이와 결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건 좋은 아버님을 얻게 된 거예요. 민우가 저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버님, 저는 소연 씨만이 아니라 아버님께도 진짜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젖었어요. 아버님께서 제 아버지에게 써주신 편지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그 편지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우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소연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동이 올라왔거든요. 의심과 불안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오히려 오래된 인연의 끈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정재호와 저의 우정이 이제 두 젊은이의 사랑으로 계속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인생이 정말 신기하다고. 20년 전에 쓴 편지 한 장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가 제 딸의 행복으로 돌아올 줄도. 정말 놀라운 인연이었어요. 며칠 후 생전 처음으로 직접 국을 끓여 신혼부부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소연과 민우가 인사차 집에 왔어요. 아버지, 저희 왔어요. 왔구나. 여행 잘 다녀왔니? 네, 정말 좋았어요. 둘 다 행복해 보였어요. 오늘은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괜찮아, 소연아. 밖에서 사 먹자. 아니에요. 집에서 먹어요. 소연이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때 민우가 말했어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다. 너희는 쉬어. 하지만 문득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야, 내가 해볼게. 네, 국 하나 끓여보자. 평생 요리해 본 적이 없었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부엌에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김치와 두부, 고기가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해보자.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봤어요. 아버지가 요리해요? 응, 오늘은 내가 해볼게. 정말요? 신기하다. 민우도 부엌으로 와서 도와줬어요.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둘이 함께 요리하는 게 새로웠어요. 민우가 재료를 준비해주고 저는 국을 끓였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 네, 잘하고 계세요. 생전 처음 해보는 요리였지만 재미있었어요. 아버지, 요리 재능이 있으시네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나도 몰랐네. 냄새도 좋아요. 김치찌개가 완성됐어요. 세 명이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어디 맛 좀 보자. 제가 직접 끓인 국을 떠서 먹어봤어요. 괜찮네. 정말 맛있어요, 아버지. 고마워. 민우도 맛있게 먹었어요. 아버님이 직접 끓여주신 국이라니 정말 감사해요. 별거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가족을 위해 뭔가 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자주 와. 네, 그럴게요. 민우도 편하게 생각해.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그 말을 하면서 느꼈어요. 가족이라는 게 혈연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게 진짜 가족이구나. 민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재호의 아들이지만 이제는 제 아들이기도 하다고. 그리고 제가 써준 편지가 이런 인연을 만들어준 거구나.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저녁에 둘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나는 평생 아버지라는 이름에만 갇혀 살았구나. 딸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제 인생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일부로 살아가야겠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창밖에는 늦은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죠. 딸의 결혼이 저에게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기적이었어요. 이제 저도 변해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아버지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 말이에요. 민우라는 새로운 아들도 생겼고 곧 손주들도 보게 될 테니까요. 정말 기대되는 미래였어요. 정재호도 천국에서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되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써준 편지가 이런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준 것도 신기했어요.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묘미가 아닐까요?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도연이라는 한 사람의 새로운 인생 말이에요.